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옥표 이기는 TV의 전옥표입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나만 몰랐던 은퇴 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선택은 무엇일까요? 은퇴 후에 선택을 잘못해서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은퇴 후에 꼭 명심해야 할 몇 가지들을 오늘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를 앞둔 사람들은 세 가지를 걱정거리를 갖게 되는데요. 그 세 가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건강에 대한 문제, 돈에 대한 문제, 그리고 고독과 외로움에 대한 문제지요. 특히 이제 건강에 대한 문제는 50세가 조금 넘기 시작하면은 여기저기가 많이 아프지요. 그리고 몸이 예전만 못합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돈에 대한 문제는 익히 알고 계시는 거지요. 그동안에 이제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고 고정 수입이 있다가 고정 지출은 있는데 고정 수입이 없게 됨으로써 매우 또 지출해야 될 것을 커버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경우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외로움과 고독에 대한 문제인데, 자녀들을 다 출가시키고 시간적 여유는 많은데 왠지 모르게 인생을 살면서 이제 노인으로 접어들면서 뭔가 외롭고 고독한 부분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은 그 세 가지 걱정거리 중에서 돈에 대한, 가장 관심이 많은 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관찰을 하고 또 같이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평생 돈을 가장 많이 써야 할 때가 언제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자녀들 교육시키고 또 출가시키고 여러 가지 자녀를 양육할 때 돈을 많이 쓴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실제로 그때도 돈을 많이 쓰지만은 은퇴 후에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갈수록 또 죽음이 가까울수록 돈을 더 많이 써야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때 가장 많이 쓴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긴 병에 효자 없다고, 병이 걸려서 좀 힘들게 되면은 결국은 돈이 자녀들 역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돈이 많이 쓰이게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돈은 잘 확보를 해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내 육체적 건강만큼 이 자산 건강이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 자기 자산을 지키지 못해서 노년에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잠실에 아주 중산층 이상으로 잘 사시는 분이었는데, 잠실에 계시다가 자녀들 이제 결혼에 목돈이 들어가고 또 전세 자금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주기 위해 가지고 그 잠실에 있는 집을, 아파트를 팔고 서울 근교에 있는 서울에 있는 집보다 더 넓은 평수로 이사를 갔습니다. 몇 년 전에 이사를 갔는데, 얼마 전에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분이 잠실에 있는 집을 팔고 자녀들 출가시키고 하는데, 그때는 잘 했지만은 지금 생각하면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후회가 된다. 그 집을 판 걸, 자산을 처분한 걸 후회가 된다고 하면서 서울 근교에 있는 그 아파트를 팔고 다시 진입할 수가 도저히 없더라고 하면서 조금 후회스럽게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30대, 40대에는 겁없이 투자해도 나이도 있고 또 생산성도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됩니다만은, 이제 50대 이후에는 가급적 투자는 신중해야 하겠지요. 기존의 자산을 잘 못 지키시는 분들의 특성을 조사를 해보면, 소위 말해서, 좋게 말해서는 좀 착한 분들이 기존의 자산들을 잘 못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요구를 한다든지 주변 사람들이 요구를 한다든지 또 다른 정보들에 의해서 그 자산을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요즘 100세 시대인데 2018년 조사에 의하면 100세 이상 인구수가 18,505명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제 이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서 2020년도에는 3만 명이 넘고 또 조사를 해보면 나오겠습니다만 기하급수적으로 100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이제 뉴스에서 보면 탑뉴스로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중반까지 베이비 붐, 그렇게 전후에 그렇게 많이 출산됐던 사람들,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할 시대가 되었다고 하면서 2018년도부터 쭉 해서 한 1,800만 명이 은퇴를 준비하고 있고, 그분들이 은퇴를 할 시점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은퇴 점에서 정말로 명심해야 될 몇 가지들이 있는데, 오늘은 전우표 이기는 TV에서 여러분하고 은퇴 준비를 하면서 반드시 명심해야 될 5가지에 대해서 팁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심해야 될 것은 퇴직금 받아서 사업하거나 어디에 투자했다가 날려먹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는 걸 명심하시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금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퇴직 자산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노후 준비라고 하면은 온갖 매스컴과 언론에서 부유한 노후 생활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데, 사실은 생활의 규모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승용차 타고 갈 걸 자전거 타고 가면 되는 것이고, 또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어떤 생활의 규모를 직장 생활할 때나 은퇴 전에 생활하고 구분을 하면은 매우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퇴직하면은 사람들은 자산을 불리려고 주로 이제 기웃거리는 데가 정권사라든지 은행이라든지 부동산 관련자들을 찾아가는데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들이 져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눈높이를 낮추고 조금 그런 부분에서 매스컴과 언론에 휘둘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칫 잘못 투자해 놓으면 죽을 때까지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팁입니다. 은퇴점에서 명심해야 할 것은 은퇴 후에 돈 많이 벌려고 하면 망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퇴 후에 새로운 창직을 한다든지 창업을 한다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돈을 많이 벌려고 하다 보면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면 모르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그냥 따라가다 보면은 매우 힘들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은퇴 후에는 돈 많이 벌려고 하면 안 된다. 최대한 절약하며 살고 자족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전원주택 기웃거리다가 전원주택은 어떻게 장만을 했지만은 그 생활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 또 주택이 팔리지도 않고 한금성, 현금성이 안 돼가지고 고생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등산하고 또 운동하고 재미있는 취미생활하고 집안일 하면서 부부가 친구처럼 살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마음이 참 착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임원을 하시다가 나오셨는데 이분은 뭔가 그래도 직장 생활에서 임원 월급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자기의 몸값을 높이고 벌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여기저기에서 투자를 하면은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여러 곳에 신규 사업한다고 투자를 해서 낭패를 본 경우인데요. 그런데 그 투자를 조금씩 늘려가다가 보니까 이분이 집이 원래 세 채였는데 한 채 팔아서 투자하고 또 한 채 팔아서 투자하고 마지막 한 채까지 팔아서 투자를 했는데요. 투자한 회사는 사기꾼들이 돈을 가지고 벌써 먹튀하고 말았죠. 그래서 더 이상 투자할 여력이 없어서 투자를 못했는데 그 투자 원금은커녕 매우 낭패를 당한 경우를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은퇴 후에 정말 부탁드리는데 돈 벌려고 너무 욕심내지 마십시오. 자족하면 됩니다.
세 번째 팁입니다. 노동을 할 수 있는 자신의 몸값을 키우는데 투자하라라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우리가 연금저축이라든지 예금이나 국채,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것들도 있고요. 또 성장하는 자산, 글로벌 리츠라든지 ETF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투자에는 정말 신중해야 되는 것이고 비교적 안전한 것입니다만은 신중해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노동을 할 수 있는 한 몸값을 키우는데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63.2%는 순자산이 3억 원이 채 안 된다고 하지요. 우리나라 가구 수의 평균 자산 중앙값이 2억 5,508만 원이라고 합니다. 2억 5,508만 원. 그러니까 노동할 수 있는 몸값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할 수 있는 몸값을 키우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은 전문 자격증 등에 도전하는 것들이 되겠지요. 은퇴 후에 가난한 노년으로 추락시키는 그 투자 등의 함정들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팁은 너무 크게 은퇴 생활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이제 내가 오랫동안 직장 앞만 보고 달려왔으니까 좀 취미 생활도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야 된다고 해서 여행을 무리하게 계획을 잡아서 많은 돈을 쓴다든지 또 사진 촬영을 한다면 최고급 카메라에 계속 장비들을 투입한다든지 그림 그린다고 해가지고 뭐 최고급 그림 도구를 산다든지 음악을 한다고 해가지고 최고급 악기들을 산다고 한다든지 이렇게 시작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어서 매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고 프로의 수준이 가면은 조금씩 늘려가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팁인데요. 전문 지식 없는 무리한 투자의 덫에 걸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전문 지식이 없는 무리한 투자에 그 덫이 있다라는 거예요. 덫에 걸리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는 뉴스나 기사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누가 뭐 이렇게 돈을 벌었다더라, 또 어떤 기사를 보면은 이렇게 투자해서 성공했더라, 그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몇만 분의 1이고 확률상으로 나한테 돌아올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전문가라고 나와 있는 분들에게 너무 현혹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루머, 소문입니다. 어디에 뭘 하면 좋겠다더라는 루머, 소문에 현혹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뢰밭과 같다라고 하지요. 우리는 우리를 가난에 빠뜨릴 함정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옥표 이기는 TV의 시청자 여러분, 은퇴 후에 폭망하지 않도록 자족하며 살고 비우고 살고 비교하지 말고 살아가시면 어떠실까요?